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검정 한 권으로 끝내기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남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앉으셨을 텐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글쓰기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길 바랄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책 12페이지를 펴주세요. 제가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길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조금 빨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페이지에 실용글쓰기의 개념 이렇게 돼 있네요. 실용글쓰기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용글쓰기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글쓰기라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 항상 그 실용글쓰기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것을 먼저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 무엇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먼저 본다라는 것은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실용글쓰기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글쓰기란 무엇일까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뭔가를 아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죠? 예,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간에 써져 있네요.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로 적는 것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찾아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로 적는 것. 말은 되게 쉽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글쓰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포착하셨죠? 따위. 우리가 무엇인가 따위라고 하면 뭔가 같자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밑에 적은 거 한번 보실까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로 적은 것. 우리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1번 표시한 거 보세요.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것을 적는 것이 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시려면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느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A4 용지 한 장으로 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가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또 실용글쓰기 검정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느낌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글이란 생각이나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쓰는 것이다. 글쓰기란 생각과 느낌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사고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생각은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가볼까요? 글로 적는 것. 여러분들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하기는 쉬워요 라고 생각하시죠? 예, 쉬운데 그 쉬운 게 항상 무조건 쉬운 건 없어요. 쉽다라는 개념은 항상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쉽다라는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글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더 쉽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글로 쓰는 데는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절차나 방법이 있는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글로 옮길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지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글쓰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쓰기의 필요성. 글쓰기가 왜 필요하죠? 저 글 안 쓰고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신 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카메라 덕분에 그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는 있어요. 김남미가 말하는 것이 중요할 때 그 말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생각이 퍼져나가겠죠. 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김남미가 어떤 책을 써서 그 책을 출판을 했다면 그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글쓰기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출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입학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실용글쓰기 시험을 칠 때도 글쓰기를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일단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글이라는 건 그렇지 않죠. 일단 여러분이 쓰시면 고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거리에 잠깐만 나가보셔도 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글쓰기가 없이 어떻게 세상이 움직일 수 있을까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글쓰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셔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무엇인가 활동을 하시려면 정확한 글쓰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잘 보고 싶으시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글쓰기라는 것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글쓰기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시점에서 여러분은 뭔가 하시고 싶은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글쓰기라는 것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이나 느낌을 잘 알아야 된다. 또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 속에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실용글쓰기. 실용글쓰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실용이라는 말이 뭐죠? 실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쓸모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로 적은 것 중에서 쓸모있는 글쓰기 이런 뜻인데 여기서 쓸모있다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사시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서 나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하고 기획서를 쓰시거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실 때 이 보고서나 기획서는
회사 내에서 여러분에게 또는 그 글을 받아보는 상사에게 쓸모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서나 보고서가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책 전체에서 배우는 거죠. 일단 기획서나 보고서가 쓸모가 있으려면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의도와 목적을 읽는다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게 누구의 의도와 목적인가? 그 의도와 목적은 일단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이죠. 기획서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이것을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실용글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목적을 읽고 여러분이 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기본이고요. 실용글쓰기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획서에서 나는 이런 일 할 거예요 했어요. 그러고 말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결국 그 기획서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기획서가 통용되는 어떤 조직이나 회사와 같은 곳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을 것인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그 기획서를 통해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글쓰기 맥락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림으로 돼 있죠. 세계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는 저자, 여러분이겠죠.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기획서나 보고서를 읽게 되는 독자, 또 그 독자와 필자를 둘러싼 조직이 있겠죠. 그게 회사든 아니면 뭐 사회든 간에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읽어서 그 내가 쓴 글이 실제로 내가 의도하는 또는 우리 회사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글, 그런 글이 실용글쓰기입니다. 조금 쉬워지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글이라는 게 뭐를 꼭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시나 소설과 같은 장르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인이 나 꼭 이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고 시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점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영향을 줄 거야 이러고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용글쓰기 할 때는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류들은 조금 제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나 소설이 쓸모없는 글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나 소설이 주는 감동이 실용글쓰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하는 것과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달 동기에 충실한 글. 전달 동기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글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정보 전달에 충실한 글이에요. 그런데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을 꼭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거기 써 있죠. 표현 동기에 충실한 글.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글을 표현 동기에 충실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용글쓰기는 보다 이 전달 동기에 충실한 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 밑에 내려갑시다. 글쓰기에 관련된 오해. 제가 글쓰기를 20여 년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쓰기 제일 쉬운 글이 뭡니까? 어느 강좌에서나 저는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이 쓰기 쉬우세요? 제가 보기에 70% 이상은 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기. 그렇죠?
일기가 나와요. 선생님, 일기가 쓰기가 쉬워요. 그럼 제가 또 물어보죠. 왜 일기가 쓰기가 쉬우신가요? 선생님, 제 얘기니까요. 사실 그대로 쓰니까 일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는 목적과 의도가 뭐냐를 먼저 확인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제 얘기니까요. 있는 일의 기록이니까요. 하는 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일기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기가 쉬우려면 아침 10시에 일어남, 11시 반에 누구 만남, 점심 스파게티 먹음, 그죠? 저녁 TV 봄, 재미있었음. 이렇게 쓰면 쉽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내가 그걸 들여다봐서 1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글쓰기란 생각이나 느낌, 사고를 적는 거라고 했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은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기를 쓰고 싶지 않겠죠? 어떤 사람의 목적이 나는 내가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요 라는 목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것이, 일기를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랑 싸웠어요. 아까의 목적을 가지고 단순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난 누구랑 싸웠다. 끝. 그런데 내가 그 사이에 어떤 사고를 하는지가 기록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사람은 이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 이 싸움의 결과가 뭘까? 이 싸움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다음에 이 사람과 나와의 영향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까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얼마나 깊이 사고하는가가 그 글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일기가 쉬우시다면 내가 일기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나는 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의도와 목적을 바꿔보시면 여러분의 10년 후에 그 일기를 보셨을 때 마음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일기가 쉬우냐 어려우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의도와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글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운 작업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내려가 볼까요? 글은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글에서 내용을 본다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만 볼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내용과 형식이 그렇게 쉽게 구분되는 걸까요?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뭐죠? 금방 아시겠죠? 그릇입니다. 그릇 속에는 면이 들어있어요. 그죠? 면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 면이 내용일 것이고 내용을 둘러싼 이 그릇이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스파게티 집에 갔더니 이거요. 이게 빵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안에 먹을 것이라는 내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빵으로 돼 있는 얘는 내용입니까? 형식입니까? 복잡해지죠? 중요한 것은 이 내용 때문에 형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빵을 그릇으로 쓸 거면 그 이전보다 물기가 적어야 한다던가 또는 그 이전보다 양을 적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보다 음식을 넣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해야 되겠죠. 이건 비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써야 할 내용이 형식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용 말고 중요한 형식이 도대체 뭐야? 그것을 이 강의 전반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3번, 내가 쓰려고 한 것은 이미 다 썼다. 그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든 소설책을 보든 너무 식상해. 이미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그래서 쓸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식상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해. 얼마나 식상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우리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소설에서든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할수록에 식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식상한 것일수록에 새로운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썼다. 이 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썼다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주제만을 생각했을 때예요. 중요한 주제라면 여러분의 방식으로 새로 쓰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이것이 글쓰기에서 중요한 사고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식상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야 하는 슬픈 얘기거든요. 이제는 나도 써보자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아까와 같은 생각이 그 정도는 나도 쓰겠다. 막장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러죠. 이제 막장 너무너무 많이 봐서 저 정도면 나도 쓸 것 같아. 그렇죠? 근데요. 써보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저도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작가들이 그 막장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완성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욕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 저 정도는 나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욕먹을 자격을 아직 못 갖추신 거죠.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논란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까 말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정도는 나도 쓰겠다 하시면 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힘들다 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도 쓰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시험 보세요. 실용 글쓰기 시험.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연습이 됩니다. 적어도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실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주관식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꾸리는 훈련을 하시겠죠? 그러시고는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쯤이면 나도 하겠다? 물음표 하나. 맞아. 어쩌면 나도 해봐야 하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이 좀 당황스러우시죠? 많이 알면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당황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책을 안 읽어서요. 책을 안 읽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많이 알아야 쓰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자신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거꾸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에만 책이 10,000권 정도 있어요. 만화책도 포함해서요. 네, 좋아요. 10,000권 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김남미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김남미는 10,000권이라는 책을 읽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하니까 글을 잘 쓰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부담이 되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많이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평생 책을 1권도 안 읽은 사람한테는 2권의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요. 10,000권의 책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0권이라는 책도 그리 많은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 제가 여기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떤 말씀 드렸죠? 글쓰기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실용글쓰기라고 말씀드렸죠?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목적에서 나는 무엇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가 아니라 많이 알면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서를 생전 처음 봐요. 선생님, 저 기획서에 대한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기획서라는 게 어떤 형식을 가진 건지 모르겠고 그러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배한테 선배님 정말 죄송하지만 기획서라는 게 어떤 형식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제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찾겠죠?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없이 많이만 알면 그냥 좀 산만하기만 한 글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알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여러분이 글을 잘 쓰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문장은 화려하고 세련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장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제 문장이 멋지길 바래요. 중간에 보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선생님 이런 문장들 너무 멋져요. 영향력이 너무 세서 너무 멋져요. 그럴까요? 여러분, 시요. 저는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를 적어도 100번 이상은 읽어야 그 시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 하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만 읽으십니까? 이 말은요. 어떤 의도와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은 독자들이 적어도 이 말을 100번 이상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와 그 다음에 이 문장뿐만 아니라 화면이 함께 지나가죠. 자동차가 가고 여자 주인공이나 남자 주인공이 손을 쫙 뻗는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카피나 시인의 시어와 실용글쓰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획서를 누군가 2번 읽어주면 정말 감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글을 누군가 100번 읽어주지 않습니다. 100사람이 읽을 수는 있을지언정 100번 읽으면 정말 영광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세련되고 멋진 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글쓰기가 도대체 뭐냐? 실용글쓰기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글쓰기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거고 의도와 목적, 독자, 필자, 관련된 상황을 잘 읽어야만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글들, 정보 전달에 충실한 글들, 그들을 실용 글쓰기라고 한다라는 걸 아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글쓰기에 대한 오해로 풀어냈습니다. 19페이지에는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한 정리가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이 강의 전체를 할 때마다 정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정리만 해드린 거예요. 뒤에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강의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제가 의도와 목적 읽으셔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나갔죠? 중요한 것은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